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 허탈함을 어떻게 극복을 해볼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탈함이라고 하면 이제 허탈감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것은 이제 허한 기분이라는 것이죠. 그 허하다고 하는 것은 헛되다 뭐 이런 것입니다. 탈감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나가는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리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생기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그리고 극복이 되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원인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제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탈할수록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허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허탈함이 온다라고 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운 좋게 뭔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뭐 요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야 하는 바른 길이 아니라 어떻게 머리를 좀 써가지고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 그 목적지까지 뭐 이런 생각을 뭐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만, 허탈감 극복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노력을 어, 그냥 나는 적게 해서 어, 많은 것을 얻는 것을 경제학의 개념을 공부를 해봐서 잘 아는데, 그것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제 이론인 것이지 인생에까지 적용이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허탈감이 왔기 때문에 왜 왔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밝혀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오해는 마셨으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감나무 밑에서 입을 하고 벌리고 있었는데 감이 그렇게 잘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노력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결과가 오히려 안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그럼 편하게 그냥 누워 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맛있는 감을 보려고 했을 뿐인데, 맛있는 감을 맛보려고 했을 뿐인데, 누워서 있어 봤는데 막 떨어지지도 않고, 또 어떻습니까? 날씨도 갑자기 막 안 좋아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때 이제 우리가 결과가 안 오기 때문에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는 인생은 허탈한 것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는다고 해서 이제 시간이 한참 갔는데 이제 겨우 한 개 떨어졌다 이러면 떨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허탈감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력을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나무를 하나 심었고, 그래서 어, 단감을 빨리 먹고 싶기는 하지만 밑에 누워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이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당할 때 따서 팔든지 먹든지 이러면은 좀 돈도 생길 수 있고 맛있는 감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허탈감은 없지 않습니까? 나름 보람 있게 감나무 농사를 해서
1년간 거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허탈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겨를이 어디 있나? 일하기 바쁜데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비트코인이다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인생 자체를 그렇게 보면은 반드시 허탈감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갈수록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맛있는 감을 기다리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자기 자신이 살아봐야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외에서는 복권 당첨된 사람의 한 80% 정도가 80% 정도가 불행하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그럼 왜 그런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행복이 올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막 쓰지 않습니까? 막 써서 뭐 많은 것들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내가 병원에 가서 쓸 돈 있으니까 그거 맛있는 거나 많이 사서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거 엄청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나중에 병원에 가서 고생을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돈을 쓰고 배워야 할 걸 잘 못 배우고 그냥 뭐 돈 많이 벌었으면 그걸로 잘 살면 되지 뭘 또 사람이 고민을 하고 배우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배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영혼이 죽어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즉 몸을 떠나서 생각을 해볼 때는 내가 사실은 지구에서 살면서 내가 모르던 사실들을 배워서 내 영혼이 더 나아졌으면 했었는데 더 나은 영혼이 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그런 실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했다면 영혼의 입장에서 영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복권이 당첨됐다고 세상에서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자만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만심 때문에 이제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우고 산다고 하면 영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그냥 어, 벌어서 필요한 것을 어, 사서 쓰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즉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인데 수단이 목적인 줄 알아버리니까 그런 영혼의 실패까지도 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냥 좋은 것인 줄 알고 다이아몬드 수집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싸긴 해도 뭐좀 보면 감상은 조금 할 수는 있겠죠. 몇 분.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연구하면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결과를 자기 자신이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 다이아몬드가 주는 아름다움에 취해버리고 빠져버리면 그런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 좋은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불쌍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런 것을 사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은 내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고 왜 그런지를 연구를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도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제 어, 배우기라도 일단 하면은 그나마 나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내가 뭘 배울 것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지는 것은 실은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닌데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불쌍한 인생이 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들을 파악해 나감으로써 시야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더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